네, 저희가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선언의 배경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도 이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예, 어,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공직에는 안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의원님 생각에 왜 어떤 예. 점에서요? 뭐, 나와서 본인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요. 네, 또 국민들은 어, 조국으로 인해서, 음, 또, 많이 편이 갈라져서 이렇게 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결국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제 그 국감장 장면을 잠깐 보니까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 예, 이분은 그 조국 전 장관이 하필이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그만뒀는데 이거 좀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장을 하던데요.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택일한 배경에 법무부 국감 이 일정이 고려가 됐다고 보세요, 의원님도? 뭐 그것은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네네. 뭐 오비락격으로 음, 어떻든 그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국감 준비를 많이 하신 그 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음,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제 병세도 좀 알려졌고요. 예, 그다음에 예. 어떤 가족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런 분석에는 동의를 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음, 제가 처음부터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네. 그, 가족들이 다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되고, 음, 뭐, 결과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음, 있느냐라고 물었었는데, 네. 어, 저는, 가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좀 그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네, 네,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언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인영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이렇게 되면 예,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심사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사법 개혁안 이 처리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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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네, 10월 말에 본회의로 넘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희상 예, 의장이 외부 법무법인의 그 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예, 밝히고 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빠른 상정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입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법사위 전에 네, 논의한 곳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였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와는 다릅니다. 음, 그리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어,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성안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체계 작구 수정을 하는 그런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각각의 그 국회 패스트 트랙 관련 음, 그 활동 기간은 네,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올 때부터 예, 90일간은 예. 그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옳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머물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체계작구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지금 그 문희상 의장이 예, 외부의 어떤 해석을 의뢰한 결과 그 예. 10월 말에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추진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을 텐데요. 네, 어떻든 저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이 협의와
그리고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여당이 야당을 제끼고 단독으로 그렇게 뭐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음흠. 그리고 야당도 뭐 당연히 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런 패스트 트랙 법안들은 음. 가능하면 야당 측 의견을 네. 많이 들어주는 것이 여당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당연히 지금 패스트 트랙 그 상정 시점도 본회의 상정 시점도 야당은 의견을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기간 90일이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요.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또 뭐 일부 뭐 어떤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사개특위 법안들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체계작구 심사 기간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을 때 여당으로서는 어느 의견을 채택해야 되느냐. 예.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고 협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예. 말씀대로 그러면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머무른 다음에 본회의로 넘긴다고 가정을 하면 예. 만약에 이런 절차를 밟으면 그 패스트 트랙에 되어진 사법개혁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 법안 자체의 표결 처리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예. 합의 처리하는 것이 네.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집권 연장 시나리오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면서 다음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러면 이거 원천적인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의 같은 입장을 그러니까 표명한 바가 있고 예. 이렇게 되어보면 어차피 합의 처리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검찰 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논의를 좀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 네.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공수처는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기관이요. 그런 기관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공수처는 정권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의원님?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사를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두는 조그마한 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검찰청에 고위공직자 또 야당 의원들 이런 이제 그 수사 대상을 그렇게 한정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네. 또 그럴 경우에 야당의 활동도 위축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정권이 그 공수처의 검사들을 자기 성향의 예컨대 진보 정권이면 진보 성향의 또 이런 보수 정권이면 보수 성향의 이런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네.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 논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공수처장을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앉혀버리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이 정권의 칼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을 보면 여야 동수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2명 추천 과정이 추천위원회 5분의 4가 동의해야만 추천이 되는 이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공수처장으로 추천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말고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든지 임명하기도 어렵다든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아예 그러니까 그 그런 기구가 기구를, 필요가 없다. 예, 예, 예. 예, 그런 기구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네. 또 공수처장을 뒀다 하더라도 네. 그 정권의 입김이 음.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어제 그 김호수 법무차관은 국감장에서 답변을 보면 이게 예. 뭐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구라고 하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영국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찾아보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만큼 그 전례가 없는 세계 입법례가 없는 알겠습니다. 기구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구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네. 우선 이제 그 뭐 옥상 옥이다. 예컨대 뭐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음흠. 더구나 그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같이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예. 기구도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검사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이제 경찰한테 넘기는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기구를 또 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저는 거의 뭐 하여튼 영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장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통령의 예. 권력 제한뿐 아니라 검찰권 남용은 어찌 하자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예. 대안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한국당 그 의원님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네. 뭐 딱 그 어떤 한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기간을 충분히 준다면 네. 갑자기 뭐 10월 말 안으로 국회 상정해가지고 본회의 상정해서 뭐 논의를 압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한 법사위의 이 체계작구 심사 기간 90일을 충분히 주면서 이렇게 논의한다면 저는 좋은 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예. 국무회에서 이제 그 특수부를 3개 그 지검에만 한정해서 설치하는 어떤 축소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예, 지금 이제 그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네네. 세 군데 두는 것으로 정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부산 그 의원들은 또 반대합니다. 사실 부울경하면 거의 뭐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많은 지역인데 네. 거기를 빼고 대구를 두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 뭐 지역적인 그런 한정을 저는 예. 딱 세 군데다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예. 필요한 곳에 예. 두면 되는데 막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뭐 대구에 뭐 세 개의 특수부를 두게 되면 그걸 뭐 대구에 하나 두고 부산에 2개 둔다든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예. 전에 의원님 개인 신상과 관련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국회에서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되셨고요. 예. 패스트트랙 수사 이게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 때문에 이제 그 고발당한 거 알고 계시죠? 시민단체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문제는? 저는 뭐 고발 당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그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뭐 윤리에 해부된 것은 그것은 제가 야당 의원들이 거센 뭐 공격에 네. 그냥 혼잣말처럼 그 중얼거리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뭐 그 당시 문제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야, 그렇게 보시면. 속으로 그렇게 뭐 혼잣말 한 걸 가지고 윤리에 해부한다면 해부한다면 좋습니다. 뭐 해부되는 상태로 뭐 전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저를 뭐 패스트트랙 그 때문에 고발했다. 저는 고발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스트트랙은요, 당연히 저는 지금도 그 상정 결의 자체가 위협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법임 자체가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을 사임시키고 강제로 그것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집어넣어서 부결될 걸 가결을 시킨다면
그게 무슨 국회 의결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도 안 되고 또 현행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저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여성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